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3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고도 행복하지 못했던, 아니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남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한 푼도 남지 않은 텅 빈 통장과 이혼 서류, 그리고 법정, 구속영장을 동시에 받아들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강민우, 올해 48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 회계팀 과장으로 23년째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아내 정수진과는 결혼한 지 21년째, 대학생이 된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애틋한 사랑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퇴근하면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삶. 주말이면 아내는 교회 모임, 저는 골프 연습장에 가거나 집에서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할 거리가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딸아이는 이미 자취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그저 습관처럼 한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4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 후 편의점에 들러 맥주 2캔과 함께 습관적으로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5,000원. 20년 넘게 매주 한 장씩 사왔지만 단 한 번도 5등 이상 당첨된 적 없는, 그야말로 꿈을 사는 돈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일찍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얼굴 마주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 피곤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사실 저도 그게 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자니 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침묵 속에 함께 있자니 어색하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TV를 틀었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매번 확인하는 것도 귀찮아서 보통은 며칠 뒤에 편의점 기계로 확인하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방송을 보고 싶더군요. 첫 번째 번호가 나왔습니다. 7번. 제 로또 용지를 보니 7번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두 번째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15번. 이것도 있네요. 세 번째 번호. 23번. 있습니다. 네 번째 번호. 31번. 역시 있습니다. 이쯤 되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5번째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38번. 손이 떨렸습니다. 5개가 맞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번호가 나오기 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2번. 그 순간 제 로또 용지의 마지막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6개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TV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금은 총 30억 2천만 원. 당첨자가 저 혼자라면 전액을 받는 겁니다. 30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번호를 잘못 본 걸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로또 용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내는 분명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겠죠. 집을 사야 한다. 딸 결혼 자금으로 남겨둬야 한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온갖 계획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계획에 따라야 하겠죠. 21년 동안 그래왔듯이 제가 번 돈도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것도 아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월급에서 용돈으로 받는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 30억도 결국 아내 손에 들어가면 제가 쓸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30억은 제가 직접 산 로또로 당첨된 겁니다. 이건 온전히 제 돈 아닌가요? 저도 제 인생을 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로또 용지를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자. 당첨금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까요. 아내는 평소처럼 혼자 교회에 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첨금은 농협 본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당첨 복권,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을 가져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은 약 33%가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약 20억 정도 되겠네요. 20억.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통장은 모두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통장, 적금 통장, 모두 아내 손에 있었죠. 당첨금이 들어오면 아내가 당연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아내가 전혀 모르는 통장을.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죠. 사실 저는 23년 근속 중에 사적인 이유로 반차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농협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농협 본점 복권 당첨금, 수령 창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직원분께 로또 용지와 신분증, 새로 만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세금 공제 후 금액이 입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제 통장에 20억 1,3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20억이 제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협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동차들도, 건물들도. 저는 이제 20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쪼들리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아니, 숨겨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켜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내에게 언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을 것인가?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이혼을 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20년 넘게 식어버린 결혼 생활을 이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다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 돈을 알게 되면 절반, 아니 그 이상을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게 남는 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애초에 이 돈은 제가 결혼 전도 아니고 결혼 생활 중에 제 명의로 산 로또로 당첨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공동 재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평생 당신은 참고 살았잖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차려놓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는 20억이 찍힌 통장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품은 채 저는 아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내는 새로 만든 통장의 존재조차 모르니까요. 저는 매일 출퇴근하며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제가 20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느낌이 묘하게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큰 유혹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조금만 써보면 안 될까? 아주 조금만.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유혹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없을 때는 간절하지만 생기고 나면 더 큰 욕심이 생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억이 생긴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평생 억눌러 왔던 욕망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전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20억의 비밀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첨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물론 아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오늘도 출근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20억이 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묘한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다는 게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적당히 먹고 일찍 자리를 떠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2차, 3차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제가 카드를 냈습니다. 총 35만 원. 평소 같았으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그날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20억이 있는데 35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동료들은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과장님이 웬일이세요?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한 후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맞아. 나는 복권에 당첨됐어.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금액에.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모를 거야.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회식했어요? 네, 회식했어요. 얼마나 썼어요? 아, 제가 계산했어요. 35만 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5만 원이나요? 그건 이번 달 용돈 다 쓴 거잖아요. 남은 보름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20억이 제 통장에 있는데 35만 원 썼다고 잔소리를 듣고 있다니. 그냥 회사 카드로 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돈은 제 것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이 돈을 제 방식대로 관리하면서 아내 몰래 조금씩 쓰는 것.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을 몇 벌 샀습니다. 평소에는 아내 눈치를 봐야 해서 옷 한 벌 사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정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 구두도 샀습니다. 계산하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20억에 비하면 3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내가 보면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새 옷은 어디서 났냐고. 저는 새 옷을 회사 사물함에 숨겨두었습니다. 출근할 때는 평소 옷을 입고 나가서 회사에서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깔끔한 원룸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20억에서 보면 10분의 1 정도. 여전히 1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제 비밀 공간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가끔 그곳에 들러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는 야근이나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싼 술을 마시고 고급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평생 먹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것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비싼 술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허전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어떨까? 새로운 사람을, 저를 과장 강민우가 아닌 그냥 한 명의 남자로 봐줄 사람을. 처음에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회사 근처 와인바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어색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당당히 바 의자에 앉아서 비싼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옆자리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녀도 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영. 36살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마케팅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됐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조금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기혼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살짝 과장했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다고, 최근에 큰 투자 수익을 얻었다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20억이 있으니까요. 지영 씨는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목소리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다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최소 10년은 듣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서인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혼 남성이고 집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 아닌가?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한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인데 이건 바람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는 점점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영 씨와 저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에게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지영 씨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지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설레고 즐겁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영 씨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했습니다. 한 번은 3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했는데 지영 씨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비싼 선물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제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20억이 있는데 300만 원이 뭐가 되수겠습니까? 지영 씨는 저를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자상하고 재미있는 남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기혼 남성이라는 것도, 이 돈이 사실은 복권 당첨금이라는 것도. 저는 그녀 앞에서 완벽한 거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평범한 회계팀 과장, 저녁과 주말에는 돈 많은 멋진 남자, 그리고 집에서는 무관심한 남편. 3개의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생활이 스릴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과 새로운 삶을 사는 즐거움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비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비용, 지영 씨와의 데이트 비용, 선물 비용. 계산해보니 벌써 3억 가까이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직 17억이 남아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혹시 결혼하신 건 아니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묻자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민우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이미 결혼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저도 혼자예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지영 씨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저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영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야근이랑 회식이 많네요.
네. 회사가 바빠서요. 그래요? 그런데 회사 김대리한테 전화 왔었는데. 과장님, 요즘 정시 퇴근 잘하신다던데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건 김대리가 다른 팀이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위험, 신호였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첨 3개월째.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0억의 비밀, 애인의 존재,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폭발할 시한폭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첨 4개월째. 제 통장 잔액은 이제 14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6억을 쓴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14억이면 충분하다고,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정작 위험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향수 바꿨어요? 향수요? 아니요. 그냥 예전에 쓰던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선물해준 고급 향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병에 50만 원짜리. 아내는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전 향수랑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옷도 달라진 것 같고. 회사에서 단체로 산 거예요. 또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 얼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 회사에 도착해서 사물함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새로 산 명품 넥타이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혹시 아내가 회사까지 와서 확인한 건 아니겠죠? 아니, 설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씨를 만났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면 안 될까요? 항상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아직 사업 정리할 게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거짓말. 지영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영 씨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이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20억 당첨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근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깜짝 놀란 저는 물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아내는 천천히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회사 사물함에 두었던 명품 넥타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100만 원짜리 명품 넥타이를 나눠줘요? 게다가 여기 영수증도 있던데. 당신 카드로 산 거잖아요. 아내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사물함에 함께 넣어뒀던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아내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 매장.
최근 3개월간 수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죠?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떨림도 없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당신 월급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건 사업 투자로 수익이 좀 생겨서.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 투자요? 당신이 무슨 사업 투자를 해요? 증거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당신 통장 다 보여주세요. 모든 통장, 숨긴 거 없이 전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보여주면 모든 게 끝입니다. 내일은 바빠서요. 다음에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못 보여줄 이유라도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피곤해요. 내일 이야기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통장을 보여줄 수도 없고 안 보여주면 더 의심받을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하나? 20억 당첨 사실을 밝혀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이혼당할 거고 재산 분할로 절반을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지영 씨와의 관계도 들통날 겁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지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 씨, 미안한데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곧 해결하고 연락할게요. 지영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 씨, 혹시 제 때문에 문제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지영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제 처남이 함께 있었습니다. 처남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남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영,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남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최근 수상한 지출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조사요? 네. 매형 신용카드 사용, 내역, 최근 행적 모두 확인했습니다. 처남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매형은 최근 3개월간 약 5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입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더군요. 월세 150만 원짜리.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레스토랑들 혼자 간 게 아니죠.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여자와 함께 있더군요. 처남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영 씨와 제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웃고 있는 모습.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구나.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처남이 말했습니다. 매영,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매영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횡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방법입니까? 횡령?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20억 복권에 당첨됐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진실을 말하면 이혼과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더 큰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영 씨였습니다. 처남이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스피커폰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민우 씨, 저예요. 갑자기 연락 끊으면 어떡해요? 걱정했잖아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영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저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확인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처남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임신. 지영 씨가 임신했다고? 지영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민우 씨, 왜 대답이 없어요? 혹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2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쳤어.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처남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매영, 진정하세요. 일단 전화 끊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 씨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는 것도, 지금 제 집에서 모든 게 들통나고 있다는 것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매영, 이혼 각오하세요. 수진이는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임신시킨 것까지. 이건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억의 비밀, 지영 씨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임신까지. 거짓말로 쌓아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영 씨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내와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더 해야 하나? 며칠 후, 처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영, 수진이가 재산 분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겁니다. 바람 피운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재산 분할, 바로 제가 두려워했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영 씨, 돈,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20억의 행복한 꿈은 이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예고대로 이혼 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이 건넨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혼이구나. 21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류를 펼쳐보니 아내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5억 원, 양육비 청구. 양육비? 딸은 이미 성인인데 무슨 양육비인가 했더니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개하라고? 그럼 20억이 들어있는 비밀 통장도
공개해야 한다는 건가? 저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20억 당첨 사실은 숨긴 채 그냥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물었습니다. 현재 강민우 씨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월급쟁이라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집은 전세고 적금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은요? 2억입니다. 적금은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분할 대상 재산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네요. 절반씩 나누면 각자 1억 2,500만 원. 거기에 바람 피운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를 더 줘야 합니다. 위자료요? 네. 상대방이 5억을 청구했는데 판사 재량으로 도통 1억에서 2억 사이로 결정될 겁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산 분할 1억 2천, 위자료 1억에서 2억, 최대 3억 2천 정도를 줘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억에서 3억 2천이면 아직 17억 정도 남습니다. 이미 6억을 썼으니까 실제로는 11억 정도 남는 거죠. 11억이면 여전히 큰 돈입니다. 속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강민우 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법원에서 재산 조회를 하면 모든 통장이 다 나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모든 통장이요? 네.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 예역이 법원에 공개됩니다. 숨긴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더 불리해집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법원 조회를 하면 20억이 들어간 통장이 당연히 발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할까? 하지만 14억을 현금으로 빼면 그것도 의심받을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할까?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절반인 7억을 아내에게 줘야 합니다. 7억. 제가 벌써 쓴 6억까지 합치면 13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20억 중에 7억만 남는 거죠. 아니, 그것도 위자료를 추가로 내야 하니까 실제로는 5억 정도만 남을 겁니다. 5억. 순식간에 20억이 5억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지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민우 씨, 저예요. 왜 연락을 안 하세요? 제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지영 씨,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민우 씨는 책임질 생각 없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사실은 제가 결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저 결혼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장난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기혼 남성이에요. 지영 씨를 속인 거예요. 또 침묵. 그리고 지영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결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사업한다고, 혼자라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저 지금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요? 지영 씨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해줘서 진심인 줄 알았어요. 비싼 선물도 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진심. 결혼한 주제에 다른 여자 임신시키는 게 진심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책임지세요.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아세요? 직장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정신적 피해도 엄청나요. 위자료요? 네. 최소 3억은 받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아이 양육비도 당연히 내야죠. 3억?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아내한테 재산 분할로 7억, 위자료로 2억, 지영 씨한테 위자료 3억, 양육비 매달 수백만 원. 그럼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지영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꼬여도 너무 꼬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지영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경력 단절로 인한 경제적 피해, 총 청구액 5억 원.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아내가 처남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해당 여성을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고 측, 현재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적금 5천만 원입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3개월간 피고는 약 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복권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4개월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20억 원입니다. 그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0억. 20억이라고?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20억을 숨기고 있었어? 나한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숨긴 것은 중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현재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명의 통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약 1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9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랑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아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9억을 4개월 만에 그 여자한테 쓴 거죠? 내 목까지 다 쓴 거잖아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힘들 때도 당신 옆에 있었어요. 애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20억이 생기자마자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돈을 쓴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정확한 재산 내역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낼 거예요. 단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아내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20억이 생긴 지 불과 4개월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증오하고 지영 씨는 저를 고소했고 돈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냥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20억 원의 절반인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위자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저는 아내에게 총 13억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와의 소송도 결론이 났습니다. 손해배상금 2억 원, 양육비 월 200만 원씩 20년간 지급. 계산해보니 제 손에 남는 돈은 고작 5억 원 정도였습니다. 20억이 5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아니, 벌써 9억을 써버렸으니 실제로 남은 건 11억이고 거기서 15억을 지급해야 하니 4억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과 나머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겨우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20억이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월세방에서 홀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권 당첨됐다가 이혼하고 다 날렸다는 소문. 동료들은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봤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23년간 다녔던 회사를. 이제 저는 중년의 백수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딸아이는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도 아이를 낳은 후 육아 문제로 저를 계속 원망했습니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지만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전 20억에 당첨됐을 때의 그 기쁨과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액은 80만 원입니다. 다음 달 월세 50만 원을 내면 30만 원 남습니다. 20억이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매일 밤 저는 후회합니다. 그때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지영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억의 꿈은 악몽이 되었고 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3평짜리 방입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방. 1년 전 20억을 손에 쥐었던 제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편의점 새벽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5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법니다. 거기서 월세 35만 원, 식비 50만 원, 지영 씨, 아이 양육비 200만 원. 계산이 안 맞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대출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미 빚이 2천만 원 넘게 쌓였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20억이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하루 10시간 이상 육체 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옛날 회사 후배였습니다. 후배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건을 사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서글펐습니다. 한때는 23년 경력의 회계팀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잡니다. 꿈속에서는 가끔 20억을 다시 손에 쥐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입니다. 텅 빈 통장과 쌓여가는 비, 가끔 아내 생각이 납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소식을 들어보니 아내는 받은 돈 10억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10억, 제가 아내에게 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영 씨는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양육비 20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한다고 합니다. 가끔 지영 씨에게서 원망 섞인 문자가 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분유값이 부족하다. 이것저것 돈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줄 돈이 없습니다. 제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디서 더 구해주겠습니까? 지영 씨는 저를 인생 최악의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속였고 임신시키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파는 손님을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그는 로또 5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첨되려나. 20년째 사는데 한 번도 안 됐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샀고 딱 한 번 당첨됐습니다. 20억에. 하지만 그 당첨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지금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겁니다. 돈은 없어도 가족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늦게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복권에 당첨된 순간 아내에게 말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로또를 사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20억이 생긴 순간 저는 그 돈을 혼자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나누기 싫었습니다. 평생 억눌려 살았다는 핑계로. 저도 한 번쯤은 제 마음대로 살 자격이 있다는 합리화로. 저는 거짓말을 시작했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렸고 지영 씨를 만났고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고,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억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직장, 자존감, 그리고 미래. 지금 제 나이 50입니다. 50대 중반의 빚쟁이가 되어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후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냈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끔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야,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딸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파괴한 아버지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편의점 앞에서 한 노숙자를 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섬뜩했습니다. 10년 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노인.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는 길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 후 인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복권 당첨 후 파산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큰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경우는 특히 어리석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주변에 알리고 상의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숨겼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20억을 얻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에게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에게 가장 큰 비밀을 숨긴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당첨된 그날 밤 아내를 깨워서 말할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인생을 바꿀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랬다면 지금 저는 어땠을까요? 10억을 가지고 아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새 집에서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선택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큰돈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저처럼 지금 저는 편의점과 택배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20억이 있었던 남자의 현재 모습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로또를 사며 말합니다. 이번엔 꼭 되겠지? 당첨되면 인생 바뀔 텐데.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당첨돼도 인생 안 바뀝니다.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20억 당첨됐다가 망한 사람의 말을. 요즘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10년 안에 빚을 다 갚는 것. 그리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고시원을 벗어나는 것. 크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딸이 저를 용서해준다면 다시 한번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신뢰, 정직. 이것들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억을 얻고도 불행해졌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와도 욕심내지 마세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행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지만 이곳이 지금의 제 집입니다. 20억이 있던 오피스텔이 아니라
35만 원짜리 고시원이. 이것이 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마세요.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세요. 돈보다 귀한 것들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면 제 고통이 조금은 의미 있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행운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실제 사연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소중한 것들 잃지 마세요. 제 이름은 강민우. 20억을 얻고도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